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명지대학교의 인재사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이 명지대학교가 얼마 전에 대학교 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조금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산 문제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번에 합격했는데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 사실상 학교 운영의 존폐와는 상관없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 콘텐츠에 보면은 관련해서 가장 상황을 잘 설명해 놓은 이렇게 기사를 첨부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명지대학교는 다양한 국내 최초의 개설 전공들을 보유하고 있는 4년제 종합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는 종교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바둑학과와 같이 굉장히 특이하고 희소한 학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학과 정체성 역시 명지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바둑학과와 영화 뮤지컬 학부는 국내 최초를 넘어서 세계 최초로 설립된 전공입니다. 바둑학과에서는 바둑을 배우나요? 이런 것들을 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둑을 두는 방법 이외에도 바둑 문화와 바둑 심리학 등 바둑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며 석박사 전공까지 개설되어 있는 진짜배기 전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누가 저런 학과에 진학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 자격 자체가 대회 수상자, 한국기원 연구생, 한국기원 프로 기사로 전문적인 바둑계 관련자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석소장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대학 역시 오랜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5년제 건축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광운대학교가 전자공학을 최초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처럼 명지대학교 역시 건축대학을 최초로 개설을 해서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영양학과나 청소년 지도학과, 아동학과, 미술사학과 등 여러 국내 최초 전공들이 명지대학교에 다수 개설되어 있는데, 그만큼 명지대학교가 대한민국의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학교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역시 단국대학교나 다른 몇몇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본교, 분교 개념이 아니라 이원화 캠퍼스로 학제를 운영하는 대학교입니다. 자연 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고, 인문 캠퍼스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는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는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대학, 예술체육대학, ICT 융합대학, 자연 등과 같은 단과대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인문계열과 결을 함께하는 예체능 대학이 왜 뜬금없이 용인에 있는 자연과학 캠퍼스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명지대학교는 예술체육대학과 건축대학이 디자인 조형센터 건물을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등 두 단과대학의 융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예체능 대학을 자연과학 캠퍼스로 구분해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인문 캠퍼스의 경우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ICT 융합대학, 인문, 그리고 미래융합대학 등의 단과대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ICT 융합대학은 명지대학교만의 특성화 전공으로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전공과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의 경우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 없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의 기법과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IT 역량을 개발하는 전공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전공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 명지대학교 ICT 융합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창학 이념과 교육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명지대학교는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종교대학의 하나로서 기독교 정신과 교리를 창학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해서 민족 문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명지대학교 측에서 오피셜로 밝히고 있는 창학 이념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기독교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학 이념의 경우 명지대학교의 학교 이름인 명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밝혀 가르친다라는 명지의 의미를 통해서 기독교의 사랑으로 교육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지대학교의 대학 이념을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은 명지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구하는 세 가지 이념적 가치인데, 러브, 트루스,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대학교들과는 달리 굉장히 인성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인성 관련 평가 요소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대학이라 하더라도 연세대학교는 종교적 이념보다는 지원자의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느낌이라면, 이 명지대학교는 지원자의 역량만큼이나 종교적 이념을 되도록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석소장이 말씀드리는 종교적 이념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적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평가 요소에 맞춰서 적당히 변환된 기초적 이념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기독교적 사랑의 경우, 다른 친구를 배려하거나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의 배려심과 인성평가 요소로 전환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펙이 부족해도, 내신이 다소 부족해도 자신이 꾸준히 갖고 있는 이런 목표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목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생활기록부에 잘 어필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명지대학교에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명지대학교의 인재상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인재상은 신앙인, 전문인, 사회인, 세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앙인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명지대학교의 정체성으로부터 발현되는 인재상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념과는 상관이 없는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문인, 사회인, 세계인 인재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인재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명지대학교의 경우에는 앞에서 석 소장이 말씀드렸듯이 국내 최초로 여러가지 전공들을 개설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인성평가 요소가 강하다는 것 이외에는 인재상에서 따로 유별난 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 사회인, 세계인 모두 이전에 종합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 한 번쯤은 다뤄봤던 인재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콘텐츠 링크를 첨부를 해뒀으니까 이런 영상이나 블로그 콘텐츠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석 소장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명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명지인재전형의 자기소개서에 명지대학교 인재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명지대학교의 창학이념 그리고 교육이념과 연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명지인재전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 명지대학교의 대표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기독교 대학, 즉 미션스쿨에는 기독교적 이념의 전파와 실천을 위해서 수업의 일환으로 채플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플 수업이란 너희들이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니 아니면 종교 대학이니까 너희들도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종교적 이념을 배워야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종교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2년 4학기 동안 채플 수업을 이수해야 하며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8학기 4년 동안 채플 수업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기독교의 여러 이념과 가치 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파하는 앞에 두 학교들과 달리 명지대학교는 같은 미션스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채플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념 전파보다는 주로 외부 연사, 초빙 공연과 공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기독교인 재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수준의 채플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수업을 들어본 석 소장의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찬양보다는 기독교의 기본 이념인 사랑과 진리와 봉사가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한다면서 왜 갑자기 인성과 채플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성을 추구하는 명지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교육 환경은 신기하게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과 가치관을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앞으로 갖춰나갈 전문성이 세계나 아니면 주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이 명지인재 전형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실제로도 솔루션을 통해서 명지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서류를 여러 디렉터님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면 명지대학교 합격자들의 인성평가 점수가 타대학 합격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지인재 전형의 인적성 면접에서는 이런 양상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실 확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타대학의 인적성 면접들과 달리 명지대학교의 인적성 면접은 지원자가 배우고 익힐 전공을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방법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자가 참여해온 활동에 대한 우수성 증명보다는 지원자가 이 활동을 통해 길러온 역량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질문하고 평가하는 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혹은 종교적 신념이 아예 없는 학생들도 인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잘 어필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지대학교 측에서도 굳이 종교 관련 역량을 굉장히 빡세게 요구하는 일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만 잘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로 평가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석 소장이 이렇게 종교적인 요소, 인성적인 요소를 특히 명지대학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명지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른 미션스쿨인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경쟁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석 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 이념만 갖고 있다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적인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중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주요 대학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 풀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명지대학교를 최하향으로 지원하는 학생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학생들이 거의 다 내신이나 비교과가 엇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주
아주 작은 평가 요소로도 핫불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석 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종교적인 이념이 인성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진로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해당 활동들을 통해 기른 역량이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어도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명지인재 전형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콘텐츠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명지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지만 기독교의 교리가 아닌 기독교의 기본 이념을 중요시함, 그리고 종교의 기본 교리는 대체적으로 인성과 관련이 있음,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명지인재 전형 역시 인성평가 요소의 비중이 높음, 어차피 명지대학교 지원자들 대부분이 고급 비교과 활동을 갖고 있지는 않은 자기소개서의 활동 우수성만으로 자기 PR을 할 바에는 인성평가 요소와 엮는 것이 오히려 이 학생이 명지대학교에는 굉장히 적합한 학생이겠구나 라는 인식을 주기가 쉬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남은 수시 기간 동안 자신의 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본 콘텐츠를 토대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